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 행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도내에서도 또렷이 감지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난당국의 지진 전파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진 대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도내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도내 고속도로와 국도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평소보다 4시간 이상 더 걸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한범수 기자 전해주시죠. 네, 도내 고속도로와 국도는 귀성 차량들로 밤사이 답답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늦은 시각까지 이어지면서 빚어진 정체가 이 시각 현재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도내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석임제부터 부안까지 18km 구간에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6시간 50분, 서서울에서 동군산까지 8시간이 걸려 평소보다 4시간 반가량 더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로 들어온 귀성 차량은 15만 3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3%가량 늘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도 귀성 행렬은 계속되겠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귀성 차량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지정체는 하루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17만 대의 차량이 도내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과 익산 등 도내 서해안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귀성길 차량 운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경제가 어렵고 추석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대목은 대목인가 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제수용품을 장만하러 온 주부들로 북적였고 상인들은 오랜만에 오른 매출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글지글 전 익는 냄새가 명절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전통시장. 대목을 맞아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제사상에 올라갈 생선을 꼼꼼히 고르고 정육점도 문전성시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러고 이거 다니던 집에 다니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맛있어요. 연하고. 배추값이 많이 올라 김치 담기가 부담인 주부들은 반찬 가게로 몰렸습니다. 오른 가격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 팔던 가격으로 명절이라 그냥 팔고 있어요. 오랜만에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매출이 오른 상인들은 한바구음입니다. 이제 명절이 돌아오니까 전이 맛있다고 매출도 오르고 기분도 좋습니다. 실제 대목을 앞둔 지난 일요일이 대형마트 휴무일과 겹치고 채소값 등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추석보다 전통시장의 매출이 10%가량 오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좀 도와줘서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캠페인을 많이 했고 거기에 온누리 상품권 1인당 30만 원씩 5% 할인되던 것을 50만 원씩 한도를 증액해놔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라는 한가위. 상인들은 활기 있는 대목을 맞아 이제서야 긴 폭염으로 지친 어깨를 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연휴 후반 들어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추석 다음 날인 16일까지 낮 기온이 28도 안팎으로 평년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귀경이 본격화하는 토요일부터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올 가능성도 있으며 낮 기온도 27도 안팎으로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각 시군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합니다. 도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23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연휴 기간에는 날짜별로 비상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이 연계해서 운영됩니다.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과 진료 안내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가능하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도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경주 지진은 200km 이상 떨어진 도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하루가 지나도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진동이 쉽사리 멈추지 않아 차량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심 도로에도 신호등이 흔들리며 진동이 감지됩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최대 5.8 규모의 지진 여파가 200km 이상 떨어진 도내에서도 또렷이 감지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김재한 주택은 금이 갔고 아파트에서도 가구가 흔들려 일부 주민들이 밖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데 막 이 문이 막 흔들흔들 막 그래도 막 소녀딸들이 막 나왔어요. 무섭다고 나가고 막 바깥으로 내뛰고. 또한 안전 우려로 코레일은 전주역을 지나는 열차를 한동안 지연 운행해 승객 150여 명이 불편을 겪었으며 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습니다. 사전에 방송 자막이나 아니면 문자나 이렇게 보내서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은 좀 더 대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재난당국은 노후 건물에서는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뒤늦게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튼튼한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대피하여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진동이 멈추면 계단을 이용하여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넓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랍니다. 지난해 말 익산에서 발생한 진도 3.9의 지진을 겪은 뒤 이번 경주 지진의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도민들은 적잖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감지될 만큼 위력적이었지만 도 재난당국의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더구나 도내 건축물들은 내진 설계가 취약한 실정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지진이 감지된 어젯밤, 도 재난당국은 상황실을 꾸리고 비상 2단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상황 전파나 재난 대응 안내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전국적으로 발송한 재난 문자가 통신장애로 먹통이 된 데다 전북 도 차원의 상황 전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국민 지진 대응 요령이랄지 또는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내 건축물의 지진 대비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지진으로 집안 곳곳에 금이 간 김재의 주택. 3층 미만으로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데 1, 2층 소규모 주택 대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등 도내 공동주택도 10곳 중 3곳은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도내 주택이나 아파트, 공공시설 등 건축물을 통틀어 내진 설계가 된 곳은 불과 7%.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건물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전 지역이 이렇게 흔들림으로써 누가 지금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요즘 사는 거죠. 학교 시설의 지진 대비 설계 개선도 더딥니다. 도내 학교 건물 2,600동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곳은 17.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현재 예산 투입 추세로는 100년이 지나야 도내 모든 학교에 내진 설계가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의회를 통해서라든지 교육부 특별 회계에 대한 건의를 해서든지 하여튼 단시일 안에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북 지역의 지진 발생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관측이 시작된 지난 78년 이후 모두 76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89년까지 6회, 90년대 13회, 2009년까지 25회, 이후 지금까지는 32회가 발생하는 등 지진이 점차 잦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별로는 3.0 이상이 총 18회였고 최대 규모는 2003년 군산 서쪽 280km 해역에서 발생한 4.0이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큼지막한 황금배가 보기만 좋을 뿐 실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배를 만들기 위해 열매에 봉지를 씌우는데요. 맛과 영양이 낮아지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 손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큼지막한 황금배를 생산하는 전주의 한 과수원. 열매에는 하나같이 하얀 종이봉지가 씌워져 있습니다. 만여 개의 봉지를 씌우느라 인건비가 1,000만 원도 넘게 들지만 황금색의 큼지막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햇빛에 닿으면 검푸른색이 나오니까 쇠화가 태양을 조금 막아줘야 속에서 익어가면서 노래지고 색깔이 변하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영양 간식이 아닌 차례상에 올릴 전시용 배를 만드는 관행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한 결과 맛과 영양이 더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봉지를 씌운 배와 그렇지 않은 배를 비교한 결과 무봉지가 당도와 비타민C, 항산화 성분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봉지 재배를 했을 때는 내부적인 품질 당도들이 1~2브릭스 정도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무봉지 재배가 보편화됐고 큰 배보다는 평소에 먹을 만한 작은 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인건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 이제 배를 바라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시선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배추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주부들뿐 아니라 식당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지역에서 판매되는 배추 한 개 값은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배가 뛰었으며 한 달 전보다도 2배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명절을 앞두고 김치를 담그려는 주부들의 부담뿐 아니라 겉절이나 샤브샤브 등 배추를 사용하는 음식점들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군산 분원 부지 변경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귀중한 습지인 백석재를 보존하기 위해 부지를 변경한 정부와 전북대학교 병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군산시 등이 그간 밝혀진 백석재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논평을 내고 군산시와 농어촌공사, 환경부가 동미나리를 포함해 10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백석재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전북현대는 어제 저녁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중국 상하이 상강과의 아시아 축구연맹 AFC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5대0 완승을 거둬 1, 2차전 합계 1승 1무로 4강 준결승전에 올랐습니다. 전북현대가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으로 올 시즌 리그 우승과 함께 이 관왕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석을 맞아 풍성한 문화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주박물관과 역사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제기차기와 투호 등 민속놀이와 윷놀이, 송편 비누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주문화재단은 16일과 17일에 열리는 아나예따 베갈라라와 염쟁이 유씨 등 공연을 50% 할인해주며 16일 금요일 오후에는 한옥마을에서 강강술래 축제가 열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내 대학들이 교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북대학교는 오늘 밤 8시부터 19일 아침 6시까지 학교로 진입하는 모든 통제소를 개방해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 군산대도 연휴 기간 전체, 그리고 전주교대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한옥마을과 오목대, 경기전, 전주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 5곳의 관광 안내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관광 안내소에서는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를, 외국인들은 통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한옥마을 안내소에서는 벽화마을과 청년몰, 무형유산원 등 주변 볼거리와 공연, 먹거리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금융복지 상담소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개소를 앞둔 금융복지 상담소는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전화 상담 17건과 방문 상담 13건 등 30여 건이 넘는 상담을 소화했습니다. 상담은 개인 파산 신청 전에
채무를 일부 탕감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워크아웃이나 법정 금리를 웃도는 사채 이자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투자 협약 금액이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알프스에너지 컨소시엄과 1조 5천억 원 등 5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해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이전 실적까지 포함하면 68개 기업의 투자 유치액이 15조 원에 이른다며 앞으로 맞춤형 관리로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대형 교회를 돌며 현금을 훔친 21살 박모 씨를 침입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3일 전주 금암동의 한 교회에 몰래 들어가 헌금함을 부수고 4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전주 시내 대형 교회를 돌며 6차례에 걸쳐 12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소리문화관은 오늘부터 닷새간 전주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풍류천지 기획공연을 선보입니다. 전주 마당창극 특별공연이 모레부터 이틀간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보름날 상설공연 다라 노피곰 도다샤가 내일 정읍사 문화공원에서 한가위 특집으로 마련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선 엄마의 여정을 다룬 영화 필로미나의 기적이 오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무료로 상영됩니다. 전통 공예 장인들이 모여 함께하는 작품 전시회가 전주 어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의 한가위 민속놀이 마당 행사가 오늘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18일까지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근대마을 추석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오늘부터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수공예품을 전시 판매하는 한옥마을 문화장터가 오늘부터 5일간 경기전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민 추석맞이 노래자랑 행사가 모레 함열 아사달 체육공원 야외 무대에서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도내는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군산 28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